안녕하세요. 유용석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회생 의뢰시나 개인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의뢰시에 법무사한테 의뢰한 것이 좋은지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 법률상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대리권은 딱 두 직군만 가지고 있죠. 바로 법무사와 변호사만 개인 회생이나 파산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대리권이 있다면 과연 둘 중에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인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법무사나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그렇죠.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서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의뢰인을 대리해서 법정에 설 수는 없어요. 소송을 할 때나 이럴 때 뒤에서 자료를 대신 작성해 준다든지 아니면 코치를 해줘서 법정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라도 대리해서 법정에 서서 싸워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법무사보다 유리할까요? 이 법무사,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점인 그 법정에 설 수 있느냐 여부 때문에 그걸 이유로 일부 변호사들은 개인 회생 파산의 경우에도 그런 점 때문에 법무사보다는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홍보를 하거나 얘기를 하는 변호사들이 일부 있는데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보통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할 일이 보통은 한 번,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보통 2번이나 3번 정도인데요. 회생이든 파산이든 그 출석을 법무사나 변호사가 대리해서 출석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하는 게 원칙, 아니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변호사가 우리는 물론 법무사와 함께 개인 회생 파산이나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법정에서 대리해서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인 거죠. 거짓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당연히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누가 더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당연히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가장 많이 맡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법무사일까요? 변호사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사무장들입니다. 이 사무장들이 단순하게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고용되어 있어 이 법무사나 변호사의 관리 감독 하에서 있는, 그래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무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뭡니까? 회생 파산을 예를 들면 이 개인 회생이나 파산만 전문으로 자기가 상담에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인용이나, 그쵸? 인용이나 인가나 그리고 면책까지 끝까지 관리하는 그런 사무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무장을 보고 우리가 흔히 영업사무장 또는 브로커 사무장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무장들이, 즉 회생파산 전담 사무장들이 대한민국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가장 많이 수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장 이 개인회생 파산을 의뢰할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이 사무장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장 사무실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정말 악질적인 뭡니까? 명의 대여 사무장 사무실이 있겠죠.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법무사나 변호사의 자격만 불법적으로 일부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와서 사무실을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는 거죠. 회생파산 같은 업무를 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좀 전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이 사무장이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속해 있기는 해요. 속해 있긴 한데, 업무를 오로지 회생 파산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리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것은 상담에서부터 마지막 그 결과까지 처리하는 사무장인데요. 이걸 보고 이제 영업 사무장 또는 브로커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무장은요, 비록 여기에 속해 있긴 하지만 수임을 해서 비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수임료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이분들에게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수익으로 얻는 비율제로 그런 사무장인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회생 의뢰하고 상담을 할 때요, 제일 먼저 물어보셔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무실 차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의뢰를 하실 때 상담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법무사가 직접 상담하느냐,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느냐, 사무장이 상담을 하느냐, 피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요. 상담을 할 때 당신 누구냐, 법무사냐, 변호사냐, 사무장입니다. 실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청하셔야 돼요. 나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일만 잘하면 됐지. 꼭 법무사랑 변호사랑 상담해야 돼? 일을 가장 많은 사건을 다루는 게 사무장이라면서 사무장한테 그냥 의뢰하면 안 돼? 그러면 비용도 좀 더 저렴한 것 같던데? 여러분, 나중에 책임 문제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 사무장들이 주체가 돼서 업무를 보는 그런 사무실을 공장식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처럼 찍어내는 거예요. 이분들은 의뢰인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지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법무사나 변호사들은 죽기 전날까지 이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SNS가 발달된 이런 세상에서는 이미지가 조금, 예를 들어서 일을 제가 수임을 했는데 회생이나 파산을 그걸 제대로 대충 했다. 그러면 어떻게 소문이 나겠습니까? 아주 안 좋게 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저는 힘들겠죠. 사무실을 영위하는데. 변호사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이 회생이나 파산을 수임받고 일을 할 때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최대한 다른 사무실보다 좀 더 의뢰인의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게 곧 내 사무실의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명예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일 잘못되면 다른 사무실 가서 똑같은 짓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오로지 최대한 많은 사건을 덤핑으로 받아요.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 저한테도 이런 데 맡겼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이런 사무실이 좀 비용이 좀 저렴하다, 거기에 혹해가지고 맡기시면 안 돼요. 아니, 나는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갔는데도 비용이 저렴하더라. 그러면 그걸로 맡기시면 됩니다. 물론 전제는 있죠. 법무사라고 해서 회생 파산에 대해서 전부 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둘 다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 나와서 이제 연수 과정이라든지 별도로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지, 오로지 법무사이기 때문에, 변호사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닌 겁니다. 부단히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쌓고, 그리고 연수도 받고, 그리고 또 경험도 쌓고 해야지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런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뭐가 됐든
아무리 전문적으로 보여들어도 자격자가 아닌 이런 브로커 사무장이나 영업 사무장, 사무실은 피하셔야 되는데 현실은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왜 그러나? 왜 그런가? 설명드렸죠? 박리담회식으로 비용을 많이 덤핑을 해서 많이 수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회생, 파산, 의뢰 시에는 법무사가 직접 상담을 하느냐, 그리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느냐, 그리고 직접 그게 뭐 개인용 핸드폰이든 아니면 사업용 핸드폰이든 이 법무사, 변호사의 개인 핸드폰을 내가 받아서 업무 시간에는 내가 자유롭게 전화를 할 수 있느냐, 그걸 따지셔야 돼요. 이 회생이나 파산이 6개월에서 1년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의뢰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궁금한 것도 많고 정말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전화를 자유롭게 해서 의뢰 상담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시려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사건을 맡기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건 의뢰하고 돈 받았다고 해서 연락 안 되고, 그리고 연락은 사무장들이 다 받고 실장들이 다 받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러면 얼마나 속이 많이 타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할 때 반드시 법무사 또는 변호사, 물론 전문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그런 본직이 하느냐 상담을, 물론 그 자질구레한 뭐 서류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관리 감독 하에 사무장들이나 직원들이 합니다. 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상담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그러니까 파산이 유리한지, 회생이 유리한지, 그럼 회생을 하더라도 최대한 내가 돈을, 변제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무조건 뭐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인용받는다,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최소한 나한테 유리하게, 유리한 게 뭐겠습니까? 개인회생에서는 최대한 내가 변제금을 적게 낼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주로 하시는 분들은. 왜?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실 이미지랑 직결된다니까요. 어느 A라는 사무실에 갔는데 내가 변제금에 월 뭐 한 30만 원씩 낸다. 근데 B라는 사무실 가니까 50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법리 분석을 하냐에 따라서, 법률관계 분석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최대한 어떻게 보면 변제금을 적게 내면서 내가 면책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무실 찾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든 변호사든. 그리고 변호사가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해서 쓰는 경우는 개인회생 파산 분야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그 점도 유념하시고, 반드시 뭡니까? 이 브로커 사무장이나 영업 사무장들이 운영하는 이런 사무실은 피하시고요. 그리고 별도로 사무실을 안 차리더라도 여기에 속해 있으면서 오로지 법무사, 변호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네들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회생 파산을 하는 그런 사무장은 피하셔야 된다는 거. 아셨죠?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 개인회생 파산 의뢰 시에 변호사가 유리할까? 법무사가 유리할까?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될 사무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또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의 모든 것에 유용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